매주 금요일엔 총선 길라잡이. 자, 대통령실 바로미터 서종욱 변호사와 함께합니다. 안녕하십니까? 예, 안녕하세요. 바로미터 이렇게 기분 좋으십니까? 그 과대 평가라니까. 과대 평가입니까? 예. 저는 근데 항상 이렇게 말씀하면 그 뒤에 시간 지나서는 다 맞는 것 같아서 저는 바로미터가 좀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, 자, 그래서 계속 좀 질문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김건희 여사 그 팬클럽 그 회장이죠. 강신호 변호사가 명품백 관련해서 대남 공작 얘기를 하셨던데, 이게 한교안 전 총리도 대남 공작 얘기로 이제 좀 하는 것 같습니다. 이런 얘기는 왜 나오는 겁니까? 지금 이제 강신호 변호사가 이제 네. 그 김 여사하고 직접 뭐 소통은 하지 않는 걸로 제가 확인했고요. 이 이야기는 이제 그 북한의 공작원 출신인데 예. 제보자가 이제 이봉규 TV 있잖아요. 예. 이봉규 TV에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한 거예요. 아, 인터뷰를 했다고요? 예, 거기 보면 이제 북한의 신윤미, 노길남, 최재형은 공개 간첩이다. 이러면서 인터뷰한 게 이봉규 TV에 있어요. 이걸 보고 아마 이제 한글로 추정이 됩니다. 유튜브 프로그램을 보고 대남 공작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, 한교안 전 총리도 그 정치인인데 팩트 체크나 이런 걸 좀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근데 뭐 이봉규 TV의 그 제보자가 공작원 출신인데 워낙 정확하게 그 구체적으로 하니까 그렇습니까? 이 황교안 대표도 이제 이봉규 TV 출연도 하고 자주 보니까 예. 믿을 만하니까 이제 했겠죠. 요거는 뭐 사실관계가 좀 하긴 더 필요하니까요. 뭐 그런 것 같고, 이 강신호 변호사 뭐 말씀에 따르면 이 김건희 여사 이달 독일 순방 계기로 좀 활동을 재개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, 자맹이 이제 끝나는 겁니까? 이것도 이제 뭐 강신호 변호사 이야기를 떠나서 예. 독일에 이제 그 국빈 방문이더라고요. 네, 이번에 국빈 방문 가야 되겠죠. 그러면 이제 그 네. 영부인이 안 따라가면 결례입니다. 그래서 이제 뭐 당연히 저는 가는 걸로 네. 뭐 취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. 그러면 결국은 좀 한 달 좀 넘었지 않습니까? 지난 네덜란드 방문 이후에 네. 자맹이 끝난다고 봐야 되겠죠. 자맹이라고 해야 되나요? 뭐 하여튼 자맹보다 이제 그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실제로 그 언론에 공개가 안 되지 뭐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가장 좀 눈에 띄는 게 이번 주말에 녹화를 좀 한다고 합니다. KBS 대담을 통해서. 그리고 7일 아래 설 전에 방송이 된다고 하는데, 여기서 이제 어떤 얘기가 좀 나올지. 지금 이제 네. 그 제가 알아보니까요. 네. 이 최재형 목사가요. 네. 악마의 편집을 했더라고요. 아하. 악마의 편집. 본인이 이제 그 김 여사하고 그럼 주고받은 모든 걸 카톡을 예. 모든 걸 이렇게 공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? 근데 본인한테 유리한 것만 이게 편집해서 이제 악마의 편집으로 공개돼 있기 때문에 유리한 것만. 예. 네. 아마 이제 그 윤 대통령이 소상하게 네. 사건의 그 자초지종을 전말을 소상하게 해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. 아하. 그러면 이번에는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과 이거보다는 해명이 클 것이다 이렇게. 저도 이제 전체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. 어떻게 목사가 곧 짜집기로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전체를 보면 절대 이제 김 여사가 고의로 이제 수수한 게 아니다. 파우치를 이게 아마 국민들이 이해할 겁니다.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해명보다는 해명이 사과보다는 해명으로 이제 얘기가 될 거죠. 요 얘기가 요번에 대담에선 분명히 나오긴 나오겠네요. 나올 겁니다. 예, 아마 이제 그 99% 해명에 1% 정도 유감이 나올 거예요. 유감 정도가 나올 그거는 이제 그 경호가 뚫려버리잖아요. 또는 이제 체계적인 보좌 이부속실이나 네. 이런 제도 개선이 한 유감 정도가 한 1%, 99% 해명 사과는 없을 겁니다. 사과는 없을 것이다. 자, 뭐 이 말고도 국민하고 소통하겠다고 하면서 사실 대통령실 이전도 했고, 뭐 도어스태핑도 최근에 초반에 많이 했잖아요. 근데 기자회견 모습은 또 이번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.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? 이게 그 상당히 아쉬워요. 저는 대통령들마다 네. 처음에는 잘하다가 이게 이상하게 청와대나 대통령실에 들어가면 안 하는데 예. 그게 안타까워요. 저도 여러 경로로 대통령님 다양한 형태로 이제 기자들과 소통을 강화해야 된다. 이런 이제 건의는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대담도 좀 약간 약하다고 봐야 됩니까? 기자회견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. 아마 이제 원래는 이제 그 뭐 김치찌개 해동이나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제 김 여사 문제가 좀 진지한 문제로 돼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오래 설명하려면 그러면 이제 너무 중구난방 김치찌개로는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 대담 형식으로 하고 앞으로 이제 또 김치찌개 해동도 많이 할 걸로 보입니다.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다. 지난 월요일에는 대통령이 한동훈
마치고 이제 그때 김 여사 얘기 있었냐고 또 한동훈 위원장한테 물어보니까 이미 말씀 많이 들었다 이런 얘기만 했더라고요. 실제로 그 자리에서 그 얘기를 안 했겠죠? 저도 이게 여러 로트로 궁금해서. 네. 근데 그 뭐 음모론 좋아하는 사람은 설마 안 했겠냐 하지만 예. 그 자리는 이게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, 성격이. 왜 그러냐면 이제 이미 한 대여섯 뿌리 있는 이런 자리잖아요. 다른 분들도 있으니까. 그렇죠. 여기서 이게 공천 이야기하면 불법이고 여기서 이제 더 이상 김 여사 거론할 필요도 없이 이미 2심 전심으로 레드라인이 어딘지를 서로 알아요. 더 이상 사과 요구 안 할 거고 그 알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굳이 없었던 거죠. 말할 상황도 아니고. 말 안 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특히 김경률 비대위원 모습이 좀 눈에 띕니다. 결국 얘기를 요새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. 이제는 민주당 이제 비판의 목소리를 좀 내는 모습인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? 김 비대위원 거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? 이게 바로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이 김경률을 데려온 이유입니다. 김경률을 왜 데려왔느냐? 이재명 대표 공격하고 그다음에 민주당 공격하고 그다음에 노무현 재단의 평당 건설비가 2,100만이다. 이런 거 하라고 데려온 거예요. 그냥 김건희 여사 보고 마리 앙뚜아네트 어쩌고 저쩌고 이거 하라고 데려온 게 아닙니다. 데려온 목적대로 이제 정신 좀 차리고 김경률 회계사가 제대로 이제 야당 저격수로 가고 있는 거예요. 원래는 좀 포인트를 잘못 잡았다 이 말씀인가요? 그럼 자기가 왜 들어온지 그 목적을 몰랐던 거죠. 이제는 그러면 딱 한 길로 쭉 갑니까? 예, 그렇습니다. 민주당 얘기만 이제 하는 겁니까? 더 이상 이게 뭐 마리 앙뚜아네트 어쩌고 하다가 바로 이제 그 윤석열 지지자들한테 매맞아 죽어요. 그럼 공천도 좀 가능? 공천 될 겁니다. 또 된다고 또 하면 또 문제 되는 거 아닙니까? 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. 예상이 되는 거죠. 아직까지 공천된 건 아니고 또 이게 사천 또 뭐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사퇴 없이 쭉 갈 것이다. 자, 공천 얘기했었는데 공천 전국입니다. 이제 앞으로 지금 계속 눈에 띄는 게 뭐 용산 참모들이 영남 중진 물갈이 믿고 양지 갔다가 또 경선 붙인다는 얘기 듣고 또 용산에 전화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맞는 말입니까? 김준일 그 에디터요. 이분이 그 한동훈 위원장이 왜 그 사직 야구 있잖아요. 이거 언론 대응을 했거든. 오보 대응을. 이걸 가지고 이게 비업 시옷이라고 좀 했잖아요. 비속어 얘기를 이분은 솔직히 뭐 이준석 아바타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. 그 국민의힘 사정을 전혀 몰라요. 모르는 분이 나와서 마음대로 이제 그 떠드는 거다. 이렇게 보면 되고 실제 뭐 용산 참모들이 뭐 경선 불안에 사무실 못 낸다? 이거 저는 이게 금시초문입니다.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. 그럼 누군지 이름을 밝혀보면 제가 반박 사무실 사진 올리든지 반박할게요. 그러면 지금 다 용산에서 아니면 또 대통령실 관계자 아니면 정부에 있던 한 50여 명 이상 분들이 제대로 지금 지역구에 스며들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? 그렇죠. 어떠한 이게 특혜는 없습니다. 대통령이 수없이 출마는 해라. 그런데 어떠한 특혜도 기대하지 마라. 이래서 이제 그 자기 능력으로 스스로 이제 다 저는 경선 준비하면서 아마 이제 공정하게 경선돼 가지고 이제 그 이렇게 공천 여부가 결정될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. 갈등 없겠습니까? 지금 앞으로 공천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보도에 따르면 나중에 2차전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? 뭐 공천이 갈등이 없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? 갈등 없는 공천의 역대 어디 있습니까? 다만 이제 갈등을 어떻게 시스템에 따라서 해소할 거냐.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주진우 부산 해운대 또는 이제 뭐 장해찬 그다음에 이원모 강남 서초 여러 가지 이제 그 아직 뭐 화약고는 있죠. 그런데 그걸 어떻게 시스템에 따라 극복해야지 갈등이 없을 수는 없는 거예요. 갈등을 어떻게 푸느냐가 중요해요. 그 부분이거든요. 지금 말했다시피 뭐 예를 들어서 주진우 비서관이라든지 이원무 비서관 같은 경우 그런 분들은 좀 좋은 곳으로 양지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또 원희룡 뭐 박민식 장관 같은 경우들은 좀 험지로 가는 느낌이 좀 듭니다. 이게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.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? 대통령 어떤 의중이라고 봐야 됩니까? 그렇다기보다 지금 이제 원희룡 박민식은 백전 노장이고요. 잘 싸우니까. 주진우하고 이원모는 초짜입니다. 그냥 검사하다가 청와대 근무하다가 초짜잖아요. 험지 가면 바로 죽어요. 바로 죽습니까? 근데 뭐 몇 명 윤석열 때도 접근도 필요하잖아요. 이런 분은 험지에 보내면 전멸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텃밭이 한두 명 정도. 제가 보기에 주진우, 이원모 정도고요. 딱 둘입니까? 아주 검사 출신이면서 아주 접근은 둘이고요. 그다음에 뭐 아까 원희룡 박민식은 백전도장들이니까 어디 가도 생존할 수 있다. 이러니까 이게 간 거죠. 그러면 용산발 참모진 중에 많은 수는 안 오겠네요. 좀 최소한이 된다 이 말씀이겠네요.
그렇죠. 아마 이제 그 아까처럼 주진우 이현모 정도가 진짜 진짜게 찐찐윤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예. 나머지는 이제 각자 생존이죠. 각자 알아서. 그 두 명은 좀 챙겨주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. 딱 그 부분만 그렇고 나머지가 더 이렇게 많아진다면 한동훈 위원장이나 이 당 쪽하고 갈등이 또 될 수도 있겠네요. 만약 그게 커진다면. 그렇죠. 아마 이제 그 한 위원장이 공천은 내가 한다. 당이 한다. 예. 면접도 내가 본다. 이러고 있잖아요. 그런데 만약에 뭐 이현모나 이런 이제 주진우 부분에서 또 대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예. 어떻게 슬그럽게 풀 것이냐. 그게 중요한 문제죠. 이건 하여튼 뭐 개인적 예측이니까요. 예. 개인적 우리 서정우 변호사님 뭐 모든 내용 다 개인 의견입니다. 개인적 예측이라고 말씀을 예. 좀 드리고 유승민 전 의원 얘기도 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당 잔류를 선택하면서 수도권에서 역할론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자 문제는 대통령실에서 지금 이거 괜찮을까 이런 얘기도 또 나오고 있거든요. 대통령실의 그 일반적 기류는요. 네. 일반적 기류입니다. 예. 뭐 제가 100%를 못하지만 제가 개인적 의견이시니까 일반적 예. 기류는 네. 유승민의 사과를 전제로 출마를 용인할 수 있다. 이게 일반적 기류. 사과를 하면 전제로. 출마할 수 있다. 유승민이 그동안 윤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그 민주당보다 더 아프게 예. 공격했잖아요. 진짜 네네. 이런 부분을 이렇게 좀 유감이나 사과를 한다면 출마 수도권에 활용할 수 있다. 이게 일반적 기류다. 제가 전화해본 바로는 이렇게 보면 돼요. 전화까지 해보셨습니다. 예, 여러 군데. 여러 군데, 뭐 대통령실 여러 군데. 근데 그게 유승민 전 의원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? 가능할까요? 그건 뭐 유승민도 이게 자존심이 있죠. 자기가 이제 오산 정도에 뭐 안민석 잡으러 가라면 안 갈 겁니다. 급이 맞이 되잖아요. 예. 안민석하고는 급이 안 맞죠. 대권 주자고. 안민석은 또 한 5선 정도. 5선만 있지 존재감이 없잖아요. 유승민은 대권 주자잖아요. 네. 아마 이제 그 수원이나 상징석 큰 데 있잖아요. 큰데. 이런데 수도권을 총책임지라. 이 정도 하면 이제 유승민 의원도 뭐 땡길 텐데 예. 다만 그것도 전제는 사과를 전제로. 이 질문은 제가 개인적으로 급한 사람이 유승민 쪽입니까? 국민의힘 쪽입니까? 필요한 사람이.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? 지금 보면 세 명이 다 필요한 게. 다 필요합니까?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예. 한동훈의 견제구가 필요합니다. 지금 한동훈 독주잖아요. 예. 대통령 입장에서는 차기 주자가 여러 명이 있을수록 좋죠. 당에 독주하는 걸 막을 수 있는 게 유승민 의원이 될 수 있다. 여러 명을 붙여놔야 되는 거예요. 원희룡이든 오세훈이든. 그 점에서 이제 윤 대통령도 유승민이 필요한 점이 있습니다. 예. 한동훈 견제용으로. 네. 그다음에 한동훈 위원장은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유승민이 필요하죠. 그다음에 유승민 개인 입장에서도 자기가 재기하려면 네. 따라서 이제 그 윤 대통령, 한 위원장, 유승민 셋 다 필요는 있는데 이걸 어떻게 조화해서 출마할 건지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. 얘기 들어보니까 좀 이해가 됩니다. 또 한 분이 또 문제가 되는데 윤희숙 전 의원도 사실 또 얘기를 또 한동훈 위원장께서 하셨습니다. 윤희숙 위원도 어쩌면 보면 캠프 때 좀 대통령한테 쓴소리 했던 분 같기도 하고 용산에서 그렇게 좋아할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. 뭐 윤희숙은 이제 용산에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. 유승민은 관심이 많은데 그 급이 아니잖아요. 그냥 한 위원장이 알아서 해라. 그 한 위원장은 이제 총선 승리 한석이 중요하니까 네. 아마 영입하는 거고요. 대통령실은 이제 뭐 윤희숙에 대해서는 큰 관심은 없다 이렇게 보면 돼요. 그 유승민 사과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과는 어떤 내용이 사과가 될 수 있는 겁니까? 이제까지 이제 그 윤 대통령에 대해서 네. 너무 이제 그 심하게 강하게 이제 비판을 했잖아요. 뭐 왕자 이런 거. 뭐 그거부터 무속부터 여러 가지로 이렇게 비판을 했잖아요. 뭐 북한 정책이라든지 외교 문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유감은 좀 표해야만 지지층들이 용납하지 않았기를 보입니다. 대선 토론 때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 좀 해야지만이 될 것 같은데 천공 부분도 좀 얘기가 좀 돼야 되는 겁니까? 어떻습니까? 천공 이건 이제 진짜 가짜 뉴스 중에 아마 이제 뉴스 토마토 있잖아요. 뉴스토마토 여기 퇴출 들어오지 마라 이랬거든요. 천공 때문에 아닌가 뉴스토마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저는 뭐 요즘 이게 과일이 그 민주당에는 수박 때문에 그래 떠들더니 지금 이게 토마토 때문에 또 이러는데 이게 언론입니까? 저는 최소한의 확인도 안 했잖아요. 어떻게 얼굴에 수염만 있으면 다 천공입니까? 제가 그랬잖아요. 그때 마스크 쓰고 보통 사람들에게 수염 봐봐가 천공인지 알 수가 없는데 근데 수염이 있다고 그때 백모 교수였잖아요. 그 교수도 수염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수염만 보고 천공으로 단정했기 때문에 이건 언론도 아닌 거죠. 이 정도는 이게 제재해야 된다 봐요. 제재. 이것 때문에 지금 결국 퇴출됐고 이거가 사실 좀 민감하다기보다는 잘못된 뉴스를 냈기 때문에 퇴출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는 거죠.
가짜뉴스인데 문제는 이제 그 최소한의 취재 노력이나 하다못해 저희 같은 유튜버들도 이게 취재를 많이 하잖아요. 네. 그러면 최소한의 그 확인을 거쳐야 되잖아요. 대통령실이나. 그런데 네. 그 반론기도 안 주고 그냥 천공으로 단정해버리 이거는 언론도 아닌 거죠. 이것도 뭐 우리 소정 변호사님 개인 토마토가 또 듣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. 듣고 있겠죠. 예. 자 마지막으로 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운동권 청산론도 꺼내면서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로 간다는 얘기가 또 있고 그 대통령실에서는 이런 어떤 한동훈 위원장의 선거 전략을 어떻게 보는지도 궁금합니다. 그거는 이제 전략적으로 용인해 줘야 됩니다. 네. 왜냐하면 총선 구도가 이제 윤석열 대 이재명의 3차전이다. 네.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이러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 대 이재명으로 가면. 예. 그런데 한동훈 대 이재명이다. 예. 이렇게 가면 상당히 유리한 게 한동훈은 미래 권력이고 과거에 뭐 정책에 대해 책임이 없잖아요. 예. 이게 가장 선거 전략상 국민의힘에 좋아요. 전략상 좋은 거죠. 좋죠. 그러면 이게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일단 이기는 게 중요하니까 차라리 뭐 한동훈 네 이름으로 치러라. 이기는 게 중요하니까 일단 이기고 나서 뭐 한동훈을 어떻게 제압하든 뭐 어떻게 하든 그 다음 문제잖아요. 따라서 이제 이 정도는 용인하는 분위기입니다. 그런데 집권 이제 2년 차밖에 안 됐는데 너무 좀 앞선다 이런 느낌도 가질 것 같거든요. 대통령실 입장에서는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이제 60 며칠 남았으니 총선까지 한동훈 마음대로 뛰가 하면 이겨놨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제압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? 통제하는. 그 60일 동안 우리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갈등은 별로 없을 거라고 보십니까? 잘 단합해서 60일 동안 이게 갈등은 있겠지만 속으로 참고 선거 때까지만 참자. 그 이후에 저는 그 이후에 아마 한동훈 위원장이 유학이나 은둔으로 갈 거로 예상되는데 이것도 개인적 입장입니다. 아니, 그런 보도가 많이 나와요. 네. 총선 이후에 본인 인생이 고달퍼질 수 있다. 네. 이런 데 많이 노는데 아마 이제 총선까지는 서로 참고 참아야지 외부적으로 갈등이 노출돼 버리면 공멸하거든요. 공멸하니까 일단 이겨놨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죠. 알겠습니다. 야 총선 길라잡이 오늘 서정 변호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 상황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